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리서치 아름이라는 기업 리서치 센터의 최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사실 리서치 아름이라는 회사를 안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네. 16년도쯤에 제가 완전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이제 구독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내시면은 그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예전보다 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좀, 네. 뭐,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뭐, 스몰캡 위주로 이렇게 뭐, 종목 분석 보고서를 리포팅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좋게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일단은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그런 중소형주를 커버하는 그런 네. 리서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발간하는 보고서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보고서들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저희 그 고객님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자료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증권사 내에 리서치 센터가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서치 아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독립해서 리서치 센터를 차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도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들이 스몰캡을 계속적으로 많이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펀드가 뭐 1,000억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가운데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덱스 수익률을 따라가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5천억 원도의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는 만약에 그 1,000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만 뭐 5천억 원도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뭐 100% 수익률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10억 원을 돈을 벌었는데 1,000억 원의 그 펀드 규모에서 10억 원은 1%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영향이 때문에 없죠. 네. 거의 뭐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캡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뭐 계좌 수가 900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저변들이 많이 개인 쪽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다행히도 뭐 2016년도서부터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정보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찾는 그런 고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그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탐방을 이렇게 가려다 보면 리서치 RM이라는 동료 리서치 센터라고 소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 IR 담당자분이 이제 좀 거기가 어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업력이 그래도 뭐 만 5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중소형 기업들 내에서 그런 뭐 IR 커뮤니티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알려진 면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탐방을 가고 하는 데들은 크게 그런 제약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금융계, 뭐 리서치계 벤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젊은 직원들이 입사를 했다가 일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좀
뭐 일을 좀 할만하면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력 수급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채용 관련된 질문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신규 채용은 그러면 잘 안 하시고 경력 사원 위주로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뭐 신규 채용도 하고 있고요. 경력 채용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마땅한 그런 인재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제 좀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신입사원들을 뽑자고 하면 이런 사원들은 아무래도 뭐 제도권의 증권사나 뭐 아니면은 운용사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저희 같은 조금은 뭐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회사에 와서 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원들을 오랫동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지만 좀 헝그리 정신이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열정이 그 주식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준다면 뭐 언제든지 저희들은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학벌이라든지 뭐 어떤 주식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자격증이라든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도 내가 진짜 주식을 해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뭐 직원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뽑으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항상 네. 이제 우리는 스펙 안 보고 학벌 네. 안 보고 열정을 봅니다라고 하지만 채용을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막연하게 네. 들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채용 그 공고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봉을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낮지가 않았거든요. 네. 아, 그럼요. 저희가 지금 뭐 초봉이라고 하면 저희가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리포트를 직접 라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희들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애널리스트의 자격증이 있나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그런 그 증권 분석사라는 그런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도 리포트를 자기 이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RA로 채용이 돼서 1년 동안 이제 그 아래에서 일을 배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안 봐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분석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감원 아니면 거래소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사 분석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수가 있고 투자 의견, 그러니까 뭐 바이나 셀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요건이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자격증 취득하는 거를 좀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연봉을 3,60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제도권 수준에 뭐 미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고 이런 리서치 센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는 분이라면 뭐 이런 금액이 그렇게 뭐 적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네. 경력사원 채용 공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사원은 연봉이 훨씬 더 높았는데 네. 그러면 입사해서 좀 경력이 네. 쌓이면 또 그만큼 연봉 상승률도 높다고 당연하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력에 따라서 또 네. 차등 지급해 주시고. 뭐 실력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기간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보다 보면 이 친구가 뭐 한 달에 보고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은 종목들을 뭐 고객들한테 좀 그래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뭐 모셔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좀 키워 나갈 수 있게끔 해야죠. 네. 사실 뭐 독립 리서치라는 게 한국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발굴하셨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해외는 좀 많이 네.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이런 독립 리서치가? 뭐 해외에는 뭐 많게는 한 80년 업력이 된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80년이요? 네, 캐나다의 뭐 BCA 리서치라든지 뭐 영국의 롬바드 스트리트라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독립 리서치로 알려져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 같은 데가 그런 그 독립 리서치하고 이렇게 협약식 같은 것도 맺고
글로벌 그런 전략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그런 회사들이 이제 오랜 업력을 가지고서 시장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리서치마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황을 잘 보는 그런 리서치들이 이제 그렇게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각자마다 어떤 그런 뭐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리서치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회사들은 뭐 바이오 박사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바이오 리서치는 뭐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진짜 뭐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전문성을 높게 사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머디 워터스 리서치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셀 보고서만 쓰는 그런 그렇죠.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시장의 고점을 진단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유아증권 애널리스트 생활을 뭐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좀 어떤 이제 중견기업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다리가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고 좀 자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다원시스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시가총액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처음 발간했었을 때 1,000억 언더에 있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TV도요? 네. 그때 근데 당시에.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한때는 뭐 5천억, 1조까지도 간 기업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런 게 이제 저의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탤런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든다면 그런 어떤 저의 재능들을 좀 이용을 해서 시가총액 5천억 원 언더 기업들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리서치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로 지금 뭐 거듭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이거는 네. 이제 정말 초기 모델 때는 어떻게 네. 발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보면 뭐 실생활에서 아프리카 TV가 그때는 나우콤이었었을 시기였습니다. 이름이. 네, 나우콤이었었는데 이제 뭐 상장 이름은 나우콤이지만 뭐 아프리카 TV라는 명으로 이제 BJ들이 활동을 막 하고 있었을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뭐 이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든지 네. 뭐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그런 뭐 니즈들이 많지 않았지만 뭐 앞으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동영상 수요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에 대표에서 이제 서수길 대표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시가총액 500억, 뭐 600억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뭐 탐방을 우연치 않게 가게 돼가지고 회사가 진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아프리카 TV 보고서는 뭐 한 10번도 넘게 썼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도권 내에 있는 애널리스트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언더 이게 탐방 네. 가고 하면은 회사 네. 내에서는 네.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저희 이제 유아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율성 같은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위에 계셨던 팀장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가 유아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바이라고 외치는 거를 너가 진짜 좋은 그런 너만의 이슈를 가지고서 셀 보고서를 써서 뭐 너를 알리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언더의 그런 중소형 기업들을 너가 찾아서 그 종목들을 뭐 5천억 원 이상으로 만드는 게 이거는 너의 그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셀 보고서도 써보고 뭐 해봤지만 저는 이제 이쪽 그 후자 쪽의 분야에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되면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저의 그런 능력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애널리스트 오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네. 저는 좀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좀
그 배우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세미나 포인트를 좀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법인 영업팀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탐방을 가거나 저희 그 리서치 팀이 뭐 작은 종목들 탐방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제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애널리스트셨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네. 창업으로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큰 기회를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보시면은 월요일, 화요일마다 네. 한 번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투자하기 유망한 종목을 하나 발굴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써야 되면 간혹 네. 가다가는 정말 쓸 거 없는데 라고 네. 할 때가 있으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그럴 때는 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매주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없지만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의 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없어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뭐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 뭐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이벤트들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었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이 문 대통령이 한국을 뭐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네. 아니면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다시금 거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 가운데에서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마다 좀 좋은 종목들 보고서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리서치 아름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기관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는 자기 담당만 보잖아요. 네. 조선 애널리스트면 뭐 조선만 계속 리포트를 쓰는데 네. 리서치 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 아니다 싶으면 네. 조선은 그냥 뭐 몇 년 동안 안 쓰고 네. 기회가 있다 싶은 종목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리서치 아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포트를 하나하나 내면은 꼭 네. 한번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으시죠? 지금 2,000명이 좀 넘었고요. 저희가 지금 유료화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리서치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진짜로 뭐 피땀 흘려서 네, 열심히 만들어 그렇죠. 놓은 그런 지적 재산권을 밤새서 네. 너무나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이걸 공공재의 성격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근데 뭐하러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봐서 이거를 활용하려다 보면 주가가 이미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개인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고점에서 털기 위한 그런 보고서가 아니냐라고 그런 하는 비판도 많죠. 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이런 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정보, 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하면 돈을 주고라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처음에 유료화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월에 이제 9,9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00명까지는 이제 뭐 저희 요금 체계가 좀 선착순 개념이라서 1,000명까지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월에 9,900원씩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이제 뭐 2만 원을 내시면 됐었고 늦게 할수록 손해네요. 네, 일찍 그렇습니다. 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뭐 똑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보면은 뭐 좀 특별한 그런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월에 이제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내고 저희들의 정보를 이제 구독하게 되시는데 월에 이제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네. 거의 한 10개 정도의 컨텐츠들을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뭐 최근에 의미 있는 자료들도 많이 썼고 좀 증권사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보고서들도 저희들이 많이 발간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 그 나인원 한남이라고 여기 한남동에 그 이제 분양 수익을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뭐 2천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수익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대신증권이요? 네, 증권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 증권사들이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대신증권이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자기가 맡은 섹터가 주식, 증권 관련된 섹터라고 금융 섹터라고 하더라도 남의 회사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이제 뭐 세일즈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그쵸. 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대신증권의 금융 섹터 애널리스트라도 본인 회사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뭐 자화자찬하기도 좀 애매한 네,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좀 뭐 이런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은 뭐 크게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적자가 나는 종목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그 보고서를 쓰면 안 되고 이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력이 진짜 있는 회사라고 하면 뭐 적자가 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저희들은 리포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좀 뭐 커버해주는 그런 어떤 뭐 보완제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 모시게 된 이유도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리딩방이나 네. 이런 데에는 거침없이 큰 돈들을 지출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최소 몇십만 원에서부터 뭐 월 몇백만 원까지도 네.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거는 이렇게 양질의 정보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팔로우 해도 그렇게 결국에는 수익이 나서 끝나시는 분은 또 많지 않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리서치 아름 리포트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사실 그 돈에 비하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월 네.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참고를 구독자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진짜로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매주 2차례씩 이렇게 보고서 발간하는 거 이외로는 뭐 크게 이제 도움 드리는 건 없지만, 해당 자료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료들이 또 많이 있고, 좀 중소형 기업들을 재평가하는데 좀 이제 어떤 우리들이 시각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그거를 꼭 사고 파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주식들을 피킹하고 뭐 발굴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갔는지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어떻게 본인들 개개인들마다 종목을 새롭게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스킬들을 뭐 그렇죠. 업그레이드 네.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개 맞습니다. 잡는 법을 배울 수 네. 있다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뭐 요즘에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뭐 네,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정말 뭐,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진짜 전업 투자자분들이 또 되게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그 추천해주는 그런 사이트 그런 뭐 프로그램보다는 진짜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발굴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주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들의 그런 어떤 뭐 그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시청하시면서 아, 이런 것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상 타겟층이라고 할까요? 네. 타겟층이 기관 네,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잖아요. 네, 네, 리서치 아름은 확실히 타겟층이 개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네. 내용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쉽게 네. 쓰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뭐 진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네.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요. 항상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이제 주석을 좀 달기도 하고 네. 좀 쉬운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좀 다가가려고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들은 상당히 알차면서 또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좀 그 저희들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저희들은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항상 그렇게 좀 작성하게끔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리서치 아름 리포트를 보면은 기존의 네. 증권사 리포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술술술 익히는 느낌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기존 리포트는 이게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내용부터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좀 시장에 보고서가 없었던 종목들을 리포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다원시스 뭐 네.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보고서가 좀 전무했었던 네. 아니면은 뭐 수년 전에 나왔었던 보고서 말고는 없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 리포팅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전달을 해둬야지 다른 분들도 저희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해서 또 다음 리포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뭐 항상 고민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이제 1부는 네. 마치는 걸로 네, 하고요. 다음 알겠습니다.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지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기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